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성장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았죠.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으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훈훈한 장세가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삼전닉스보다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이뤄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 사이트카로 시작한 상승분을 이제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 들어 올리면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거래일 가량 보합권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의 하락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어제 이렇게 들어 올렸던 거를 빠르게 반납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흐름을 다시 한번 만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가격대였던 28만 5천 원 선에 다시 한번 좀 가까이 붙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을 마감을 하고 시간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내일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냐, 그리고 주봉이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겪었던 하락세의 종결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2.5조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할 때마다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물려있는 개인들이 가격이 올라오면은 이거를 본전이 도달을 했을 때 탈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해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해결이 됐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물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던 이 구간 28만 5천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해소하지 못한 이 구간대까지 대략적으로 32만 원 선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들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인내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좀 저도 답답한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투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0% 이길 수 있다, 100% 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요소는 절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뭔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너무 짜증나고 뭐든 빨리 해내고 싶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도래를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하나라도 확실한 요소가 확인이 됐을 때에 하는 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저는 그 요소를 이 구간 돌파, 그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구간 돌파라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계속 기다리셔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똑같은 하락폭을 기록을 하더라도 이때는 사지 마라, 이때는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준치를 충족을 한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물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하는 상황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변동폭을 보면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변동폭을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만 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윗구간에 물려 있으면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라는 좀 리스크가 큰 자리다, 그리고 큰 구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큰 하락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끝내주기 전까지는 참으셔야 된다라는 이 지루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도 송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으니까, 이 좋았던 분위기가 사실 뭐 때문에 나왔다라고 우리 주주님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새벽에 구글 알파벳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 결과가 굉장히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삼전닉스를 포함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펀더멘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확인을 해두고, 바닥권에서 재료들이 잘 쌓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성실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아직까지도 저희 삼성장군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일단 코스피 차트 간략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봤을 때 최고점이 9,300을 도달한 이후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최저점인 6,430선을 만들어낸 이 고점 부분 있죠. 대략적으로 7,43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그래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눌림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차트에서 보이는 하락 추세에 집착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이.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6월 중순부터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7,400선 정도 돼요. 이 구간을 우리가 일봉으로 몸통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렇게 큰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다시 고점을 높일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7,400선을 깨자마자 그 다음에 더 강한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캔들에서 보이고 있는 저점을 높이는 형태의 상승 추세가 일봉상에서 꺾였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종결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폭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락 추세의 종결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세를 만들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여지는 다른 빅테크들이나 삼전닉스가 보여주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제 오늘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견인했던 메인 재료였죠. 구글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주님들도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이 나왔는데, 특히 이번 2분기에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82%나 상승을 했어요.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36.5조를 벌어들였다. 전년 같은 기간 동안 36.5조를 더 번 거예요. 그것도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서 매출이 이만큼이나 늘어난 거는 굉장히 AI 산업에 있어서 고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수주잔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 수주잔고도 2분기 만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6조나 급증을 하면서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구글이 최근에 검색이나 유튜브에 AI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둘 수 있었고 그만큼 광고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시장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했던 AI 매출 모델에 대한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기대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설비 투자 캐펙스 전망치가 기존의 272조 규모에서 최대 300조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구글이 AI에 대한 매출 모델이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잡히면서, 그리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선택이었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2027년에는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이 마감될 때쯤에는 결국에는 구글이 음전을 하면서 마감을 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7조로 적자 전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는 가격이 그럼에도 올랐죠. 이거는 구글이 지금 영업 현금 이익으로만 57.5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된 것도 결국에는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장비를 일시적으로 매입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금 지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캐펙스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격 반영을 해준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구글이 그 수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언급한 내용 중에 수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컴퓨팅 파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지금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AI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임시적으로 외부 클라우드 회사의 서드 파티를 임대를 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 말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폭발적인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AI 인프라를 담당하는 대표주들이 좀 가격 반응을 잘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TPU라고, 이제 그 TPU 모델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AI 반도체를 판매를 함으로써 또
다른 AI 매출 모델이 확대가 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대치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대표적으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구글이 굉장히 AI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투자 대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됐었는데요. 구글 경영진이 대답을 하기를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AI 시장은 더 낙관적인 상황이다라고 시장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공격적인 투자 금액을 늘려도 그 이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맞는 말이죠.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이, 쓰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많은데 이거를 규모를 늘려나가고 투자를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안 할 이유가 절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지금 AI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구글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구글 경영진이 대답을 하길 구글은 AI 모델 하나만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뭐 보안이나 검색량이나 데이터 확보량이나 유튜브 등 풀스택으로 갖춰진 인프라가 구글의 장점이다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말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구글이 먼저 빅테크 중에 스타트를 먼저 끊어줬는데 가장 우려됐던 캐펙스 우려를 아주 시원하게 말끔히 해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가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AI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빅테크들의 생존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산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멈춘다면 결국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경쟁 업체가 지금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이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포털 사이트 야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 처음으로 좀 보편화됐을 때 야후가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였는데 요즘에는 야후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다 싶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봐야 되죠.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신기술에 있어서 투자를 게으르게 하면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가 그에 상응하는 투자 규모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합당한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쩔 수 없이 AI 데이터 센터 서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HBM이나 D램이나 서버용 SSD가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증시 전반을 이끌고 있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어요. 삼전닉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제 있었던 구글의 실적 발표의 세부적인 수치를 보고 나니까 현재 국내 증시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조금 더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침 현재 한국 증시 PER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6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기록적인 매도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평가를 심하게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와중에도 사실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크죠. 뭐 하루에 5%씩은 지수가 그냥 왔다 갔다를 자주 해버리니까 사이드카가 일상적으로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뷰를 보면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닥이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큰 추세가 아직 상방으로 돌아간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려있지 않으면 지금은 단타를 치는 게 가장 맞죠.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큰 변동성이나 소음들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겠죠. 우리는 그냥 펀더멘탈을 믿고 가는 거니까 더 큰 업사이드를 기대를 하고 물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뒤엎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사실 낮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을 하기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으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계속 기다리셔라, 뭔가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지루해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하는 게 거의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었거든요. 지금 1년을 기준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5%가량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가까운 시기에 겪었던 그러한 큰 하락폭이 뭐 코로나나 뭐 22년도의 하락장이나 08년도 금융위기, 이런 약세 우위의 시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번에 발생한 하락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이 이런 글로벌적인 위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점에서 발생하는 차익 실현, 수급과 관련된 조정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이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코스피가 지난 10년이나 15년 동안 보여줬던 그러한 상승폭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1년 동안. 물론 코스닥은 제외입니다. 그냥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오른 만큼 기술적인 되돌림이 크게 발생한 거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더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국내 증시가 수급이 꼬이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캐펙스 우려가 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조정세에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분에 대한 또 다른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매크로적으로 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금 중동 문제가 다시 한번 심화가 되면서 유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채도 지금 금리가 다시 4.68%대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고 거시적인 문제나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어야지만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둔화된 게 조금 더 가격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이런 매크로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더 투자를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물량을 홀딩 하시는 데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유지되면서 보합권이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기에서는 단타를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위에서 물려 있으면은 이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주님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글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세부적으로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다라고 느껴지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로 응원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좋은 내용들과 정보들을 담아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분위기가 매우 좋았으니까 그 흐름을 내일까지도 이어가면서 주간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